오늘은 저 특수활동비 이 부분을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저번에 언뜻 올려드린 거는 다른 이야기 하면서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정보 라인들이 다 이렇게 구속되고 하고 있구나. 이제 이 차원에서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특수활동비 이게 제대로 된 게 이게 뭐냐, 뭔 말이냐, 이것부터 이제 논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우파 정부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제 거의 10년을 이제 채운 겁니다. 그럼 10년을 채웠는데요. 이 정부의 어떤 부분을 탁 파헤친다 할 때 보통 어디 기업하고 연결됐니 어디 됐니 이런 거는 참 파헤치기 힘들어요. 또 이 정부가 굉장히 깨끗했다 보고 기업으로 연결되고 이런 건 겨우 해봐야 몇 명이 좀 밝히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정보가 보호되고 모든 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국정원을 딱 뒤져 가지고 댓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특수활동비로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수활동비는 늘 예산 집행돼 가지고 늘 이제 기본적으로 쓰던 것이지만 이것을 딱 잡아 가지고 치고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이제 커지는데, 이게 별거 아닌 듯한데도 사실은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게 공격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이 집행하고 공격하는 쪽에서 핵을 잡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이 불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뭐냐? 옛날에 이제 판공비 이런 거 알죠? 판공비. 판공비는 일반적으로 그 직책이 좀 있는 사람들, 책임자, 장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행사도 참석해야 되고 또 가서 어떤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월급으로 거기다 쓸 수는 없습니다. 월급은 이제 자기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판공비하고 이런 것이 책정돼서 있던 것이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이제 일반 이제 그 판공비에서 이게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쪼개졌는데 이 중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어디에 썼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곧 이것은 비밀 정보 활동에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쓰는 자리가 이제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이단 말이에요. 그럼 수사기관이 수사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캐고 수사로 다니는데 자기 월급 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특수활동비, 이거는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럼 각 기관마다 이제 많이 쓰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정보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더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 바로 이제 국정원이 이제 제일 많이 쓰지요. 국정원이 이제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 이 특활비가 써진 것이 총 각 기관에 전부 다 하면 4조 6,969억 원이다 이거죠. 전체 이렇게 해보면 들어간 게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바로 국가정보원, 그다음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검찰 이런 식이다 이거죠. 그렇게 여기 전부 그런 데 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연평균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83억 9,800만 원이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 반영이에요. 올해 예산 반영.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일부 남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에 국회에서 얼마 썼는가 이렇게 보니까 2009년에는 99억, 뭐 8,100만 원인데 뒤에 거 떼버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99억, 2011년에는 98억 이런 식으로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써진 것이 100억 정도. 이제 19대 국회에서 좀 낮아졌네요. 80억 정도로. 이제 19대는 조금 낮아졌어요. 19대 국회는.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써졌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써져 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검찰은 어떨까요? 검찰. 법무부 특수활동비 한 해 한 200여 원 정도 된다 이런 것이죠. 아무튼 이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서도 한 200억 정도가 뿌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 올해나 작년에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는 또 얼마 쓰기? 청와대도 당연히 많이 쓰겠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 직원들 자체가 전부 이제 특별 활동을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또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또 어떻게 되면 책정된 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36억, 40억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청와대 이제 파견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떤 언론기관하고 대화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번 문정권 들어가지고는 청와대에 이제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가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수사하고 하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런지 월급이 줄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것은 같지만은 그 위에 붙여가지고 수당 개념으로 나왔잖아요. 특수활동비가 크게 빠져버리니까 전체 금액 줄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결국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청와대 안에는 월급 외에 이제 수당식으로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전부 쭉 골고루 얹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활동하니까 뭐 누구는 용도 이러니까 너 좀 써라. 용도 아니까 쓰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특수활동비라는 건 국정원도 물론 그럴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일을 또 맡아서 할 때는 또 조금 더 책정될 수 있고 그러겠죠. 수당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 외에 이 특수활동비가 얹어져서 지급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쑥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월급이 줄어든 택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특활비가 나눠지고 써지고 이것이 이제 불법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국정원 것이 청와대로 왔느냐? 이제 국정원에서 안 써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죠.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문고리 3인방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3인방들이 흔히 3인방, 4인방 하면 만봉근이, 이재만, 뭐 정우성 이런 이제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떤 영역 활동하고 주로 활동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또 그쪽에서 좀 땡겨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땡겨 와라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발상을 내 가지고 그쪽에 좀 예산을 좀 쓰면 안 되겠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과거 정권들도 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갔다가 자기 개인이 어떤 활동비를 썼다.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게 돼 있고 아무튼 특수활동비는 정상적으로 예산 책정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 법적으로는. 다만 이제 국정원에서 왜 거기로 왔냐 이것이 문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국정원장들이 구속되고 저 국정원 이 특수활동비 하면서 이 사태가 나는 것이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이헌수 기조실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원 기조실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조실장이 뭐를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러니까 예산, 인사 이런 부분을 다루는 사람이 기조실장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기조실장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대통령 그야말로 직속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가 보네요. 기조실장 위치가 그래요 보니까. 예산하고 인사를 다루는 것.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이 이제 흔히 말하면은 특수활동비 4천억, 5천억을 굴린다 이런 입장이라 봐야 되겠죠. 그럼 한산에 그 돈 다 쓴다고 그러지는 않고 이제 국정원 직원들한테 전부 특수활동비를 또 분배해야 되겠죠. 특별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걸 분배하고 등등 어디에 쓰여졌는가 챙기는 사람이 바로 기조실장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권한이 막강하죠. 근데 이전 기조실장이 그전에 기조실장보다 더 힘이 좀 셌다 이런 이야기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서동만, 이명박 정부 때는 김주성 이런 이가 이제 기조실장을 했는데 왜 권한이 세졌냐? 남재준 전 원장이 정치적인 오해를 나는 받기 싫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국내 담당 차장인 2차장의 권한인 이런 이제 국회처 그리고 준법 통제처 업무 준법성 여부 따지는 부처입니다. 부서. 그리고 국회처는 이제 국회 담당이죠. 이 부분의 권한을 핵심 권한을 기조실장한테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대 기조실장보다 이현수 기조실장의 힘이 커져버린 거죠. 이 부분을 보면은 남재준 씨가 잘못했네요. 왜 그러냐면은 큰 권한에다 또 큰 권한을 붙여서 몰아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람을 쓸 때는 권한이 탁 주어진 쪽은 하나만 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자기가 아무리 믿어도 믿는 사람이라 몽땅 주면 안 되거든. 나누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를 담당한다면 재무만 담당해도 권한이 큰 겁니다. 근데 거기다 인사권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이제 실장은 청와대 관계자하고 왕래도 하지만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정치권 실세들은 이렇게 다 왕래를 하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업체 고위 임원들하고도 직접 마주하게 되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 힘이 있습니다. 왕래하고 이런 사람이 모두 검찰에다 다 부른 겁니다. 실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불었다면은 그 돈이 여기저기 전부 이제 갔어도 자기 이제 뭐 100가지를 불어도 검찰이 뭐 5가지만 수사할 수도 있고 이 말 이해하시겠죠? 또 이현수 실장이 불어도 이 사람은 안 불고 저 사람 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검찰이 하다 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증거가 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이전 실장 입장에서는 국정원에 사용되는 이런 예산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공개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들어가서 서버를 뒤지고 수사하고 장부를 압수하고 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원 자체에서 적폐청산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뒤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 것을 바로 이제 자료를 검찰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장이 누굽니까? 서훈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뒤져가지고 외부로 주면서 치게 하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이제 댓글 수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그 예산 편성 아니면은 또 어디 쓰여졌냐 이런 거 들여다보고 또 안에서 뒤지고 밖에서 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까지 불이 번지냐? 더 번지다 보면은 국정원의 모든 활동이 다 드러나고 깨지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설마 이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어찌 됐든 어떤 형태로든 또 그것이 외부에 유출될 수도 있죠. 누군가는 뒤지고 있으니 뭐 국민한테 공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 과연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앞으로 이렇게 막 유리알처럼 막 들여다 보이는데 이제 국정원은 절대로 내부의 활동이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특수기관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전 실장 입에 이게 달렸다 이거예요. 그럼 보통 옛날에 어떤 요직들이 자기 직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대개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안고 가겠다. 자기가 입 닫아서 뭉개버린다 이거죠.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그럼 이제 자기의 책임을 집니다. 뭐 구속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근데 그 선에서 철저히 뭉개버리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작년에 LCT 수사하자고 그랬죠. 근데 어떻습니까? 뭉개버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거. 그 기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기업의 예산 아니면 비자금 다루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지고 뭉개버리면 거기서 진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비자금 담당자 손에서 비자금 장부가 압수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거의 8분은 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때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비자금을 다루고 중요 직책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헌수 실장은 누가 발탁을 했느냐 이것이죠.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발탁됐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하고는 친분이다. 이 정도만 이제 알려져 있지 구체적인 발탁 경위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제 발탁돼 가지고 국정원의 기조실장 하면서 예산 인사 이런 거 관장을 했죠. 요직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현수 이 기조실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냥 다 한마디로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그 당시는 이제 기조실장을 했는데 그 아래 예산관을 맡고 있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 부하 직원은 수의계약건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된 때 감찰 조사를 이제 받았어요. 그때는 원세훈 때. 그럴 때 이때 이전 실장은 부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내가 안고 가겠다 했다 이 말이. 그때는 그리고 사표를 내버렸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모든 걸 진술한다 이런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이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무슨 약점을 잡혔을까, 뭐가 완전히 드러난 반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구속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런 경우는 완전히 다 술술 불게 하기 위해서 뭔가 뒤로 이제 조금 봐주는 부분이 있고 구속을 좀 늦추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장 발부하고 또 기소를 하고 이래도 그때 좀 야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죠. 수사 기법이니까. 어찌 됐든 지금 구속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몇 명한테 얼마 줬습니다 하고 이제 명단을 건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전달경위라든가 시기, 때 명확하게 다 이 사용처를 진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짜까지 뭐 알고 있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사태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청와대 쪽으로 일단은 집중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 청와대에 얼마 전달했다고. 자,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고 뭐 밝혀진다. 이거는 그 중심에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이 있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은 국정원장이 얼마 달래서 줬고 얼마 달래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가 쓰여져야 될 것이 청와대로 갔으니까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불통이 어디로 튀길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했잖아요. 참 핵심 부분을 잡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은 현 정권이 이제 어디까지 공격할 것인가. 여기에 걸린 것이죠. 계속 끝까지 파고 또 이런 건수 저런 건수 건수에 건수를 물고 이거든 저거든 일단 뭐 티끌만한 것이라도 비범이 나오면 뭐 관례가 됐든 뭐가 됐든 잡자 하면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정도로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저 지난날에 과거 정부를 뒤지면 그보다 10배가 더 했을지라도 그건 저 흘러간 거고, 또 저 뒤에 올 정부가 미래 정부가 현 정권을 또 그렇게 뒤진다면 그때 가서 난리가 날지라도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은 지금은 뭐 전부 뒤져서 다 끝을 내자면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일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해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렇다 해도 거기다 이제 핵심들만 조금 다치는 거지. 뭐 그게 뭐 전체로 어디로 번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정치는 계속 그렇게만 뒤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걱정할 건 없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불은 뭐 한동안 번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행색계나 했던 분들은 전부 몸을 움츠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이것도 다 탄핵의 여파예요. 이 불통이 결국은 국회로 튀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부들이 국회의원들을 이제 잡는 방법이 있어요. 뒷조사 캐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면 꼼짝 없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다 표 찍을 때도 알아서 찍거든. 국회에서 손들 때도. 자,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 좀 흔쾌하게 움직일 정도 될 때까지
무엇이든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다 구속하고 그런 건 아니겠고 뒤에서 이제 위협을 느끼게 하기만 해도 다 움직이거든 알아서 줄 서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당의 이제 유력 인사들한테도 찔끔찔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지금 최경환 등장했잖아요. 이러고 어쩌고 그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 전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수활동비는 너나 없이 다 쓰고 있는데 어디나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든 특수기관이든 좀 뭐 일 좀 뛰다니는 기관은 다 쓰고 있다고. 근데 이것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건너가고 쪽 하면서 얽히면은 이거는 이제 구속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 그렇다면 특수활동비 자체가 국민 세금이고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은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이 안 되겠죠. 저 필리핀 장 나죠. 필리핀에 살인사건 나도 수사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월급 쥐꼬리바라 받은 거 그거 수사비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필리핀에는 수사를 안 해버린다래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국가 예산도 없어 줄 돈도 없고. 자 이제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안 줄 수도 없고 주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또 특수정보기관에서는 쓰는 것마다 어디다 언제 뭔 용도로 썼습니다 하면 활동이 또 안 돼버려요. 비밀리 해야 될 일 꽉 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 정말 써야 될 때 제대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없애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 특수활동비가 만약에 이제 이것이 과다하다면 줄여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서는 또 적다면 늘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쪽에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박근혜 대통령 뭐 개인이 착복했다 그런 거 아니면 그만이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런 돈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받아온 돈을 그 문고리 흔히 3인방이 자기들이 어떤 영역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뿌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대통령 박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 이 3인방들이 4인방들이 자기들이 조금 영역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그쪽에 돈을 좀 더 갖다가 청와대 돈이 적으니까 갖다가 여기저기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져요. 또 이런 것도 있지요. 이런 경우는 다 현금 거래단 말이에요. 현금 거래. 그러다면은 누가 누구한테 줬다 해도 나 받은 적 없어. 내가 언제 받았는데 하면 그만이에요. 또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다 하면은 그 쓴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소 하고 이제 소명을 하시오. 이런 과정에서 그 소명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밝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내가 그거 안 썼다 하면 그만이에요. 뭐 주고 받는 거 어디 뭐 사진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줘도 내가 누구한테 줬다 하고 준 건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개인한테 썼을 때 그 돈 어디서 나서 썼어 설명하시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아니고 남한테 그냥 줬다. 받아서 남한테 줬다 하면은 그거 어디 편합니까? 난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는데. 네, 오늘 이 시간은 또 이만 끝내겠습니다. 해도 다 움직이거든 알아서 줄 서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당의 이제 유력 인사들한테도 찔끔찔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지금 최경환 등장했잖아요. 이러고 어쩌고 그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 전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수활동비는 너나 없이 다 쓰고 있는데 어디나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든 특수기관이든 좀 뭐 일 좀 뛰다니는 기관은 다 쓰고 있다고. 근데 이것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건너가고 쪽 하면서 얽히면은 이거는 이제 구속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 그렇다면 특수활동비 자체가 국민 세금이고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은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이 안 되겠죠. 저 필리핀 장 나죠. 필리핀에 살인사건 나도 수사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월급 쥐꼬리바라 받은 거 그거 수사비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필리핀에는 수사를 안 해버린다래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국가 예산도 없어 줄 돈도 없고. 자 이제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안 줄 수도 없고 주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또 특수정보기관에서는 쓰는 것마다 어디다 언제 뭔 용도로 썼습니다 하면 활동이 또 안 돼 버려요. 비밀리 해야 될 일 꽉 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 정말 써야 될 때 제대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없애버릴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이 특수활동비가 만약에 이제 이것이 과다하다면 줄여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서는 또 적다면 늘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쪽에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박근혜 대통령 뭐 개인이 착복했다 그런 거 아니면 그만이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런 돈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받아온 돈을 그 문고리 흔히 3인방이 자기들이 어떤 영향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뿌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대통령 박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는 특수활동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 이 3인방들이 4인방들이 자기들이 조금 영향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그쪽에 돈을 좀 더 갖다가 청와대 돈이 적으니까 갖다가 여기저기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져요. 또 이런 것도 있지요. 이런 경우는 다 현금 거래단 말이에요. 현금 거래. 그러다면은 누가 누구한테 줬다 해도 나 받은 적 없어. 내가 언제 받았는데 하면 그만이에요. 또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다 하면은 그 쓴 자리가 예산 반영이에요. 올해 예산 반영.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일부 남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에 국회에서 얼마 썼는가 이렇게 보니까 2009년에는 99억 뭐 8,100만 원인데 뒤에 거 떼버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99억 2011년에는 98억 이런 식으로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써진 것이 100억 정도. 이제 19대 국회에서 좀 낮아졌네요. 80억 정도로. 이제 19대는 조금 낮아졌어요. 19대 국회는.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써졌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써져 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은 검찰은 어떨까요? 검찰. 법무부 특수활동비 한 해 한 200여 원 정도 된다 이런 것이죠. 아무튼 이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서도 한 200억 정도가 뿌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 올해나 작년에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는 또 얼마 쓰기? 청와대도 당연히 많이 쓰겠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 직원들 자체가 전부 이제 특별 활동을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또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또 어떻게 되면 책정된 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36억, 40억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청와대 이제 파견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떤 언론기관하고 대화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번 문정권 들어가지고는 청와대에 이제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가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수사하고 하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그런지 월급이 줄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것은 같지만은 그 위에 붙여가지고 수당 개념으로 나왔잖아요. 특수활동비가 크게 빠져버리니까 전체 금액 줄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결국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청와대 안에는 월급 외에 이제 수당식으로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전부 쭉 골고루 얹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활동하니까 뭐 누구는 용도 이러니까 너 좀 써라. 용도 아니까 쓰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특수활동비라는 건 국정원도 물론 그럴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일을 또 맡아서 할 때는 또 조금 더 책정될 수 있고 그러겠죠. 수당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 외에 이 특수활동비가 얹어져서 지급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쑥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월급이 줄어든택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특활비가 나눠지고 써지고 이것이 이제 불법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몇 명한테 얼마 줬습니다 하고 이제 명단을 건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전달경위라든가 시기, 때 명확하게 다 이 사용처를 진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짜까지 뭐 알고 있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사태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청와대 쪽으로 일단은 집중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 청와대에 얼마 전달했다고. 자,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고 뭐 밝혀진다. 이거는 그 중심에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이 있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은 국정원장이 얼마 달래서 줬고 얼마 달래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가 쓰여져야 될 것이 청와대로 갔으니까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불통이 어디로 튀길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했잖아요. 참 핵심 부분을 잡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은 현 정권이 이제 어디까지 공격할 것인가. 여기에 걸린 것이죠. 계속 끝까지 파고 또 이런 건수 저런 건수 건수에 건수를 물고 이거든 저거든 일단 뭐 티끌만한 것이라도 비범이 나오면 뭐 관례가 됐든 뭐가 됐든 잡자 한번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정도로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저 지난날에 과거 정부를 뒤지면 그보다 10배가 더 했을지라도 그건 저 흘러간 거고, 또 저 뒤에 올 정부가 미래 정부가 현 정권을 또 그렇게 뒤진다면 그때 가서 난리가 날지라도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은 지금은 뭐 전부 뒤져서 다 끝을 내자면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일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해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렇다 해도 거기다 이제 핵심들만 조금 다치는 거지. 뭐 그게 뭐 전체로 어디로 번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정치는 계속 그렇게만 뒤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걱정할 건 없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불은 뭐 한동안 번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행색계나 했던 분들은 전부 몸을 움츠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이것도 다 탄핵의 여파예요. 이 불통이 결국은 국회로 튀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부들이 국회의원들을 이제 잡는 방법이 있어요. 뒷조사 캐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면 꼼짝 없거든요. 세금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결국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청와대 안에는 월급 외에 이제 수당식으로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전부 쭉 골고루 얹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활동하니까 뭐 누구는 용도 이러니까 너 좀 써라. 용도 아니니까 쓰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특수활동비란 건 국정원도 물론 그럴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일을 또 맡아서 할 때는 또 조금 더 책정될 수 있고 그러겠죠. 수당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 외에 이 특수활동비가 얹어져서 지급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쑥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월급이 줄어든 택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특할비가 나눠지고 써지고 이것이 이제 불법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국정원 것이 청와대로 왔느냐? 이제 국정원에서 안 써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죠.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문고리 3인방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3인방들이 흔히 3인방, 4인방 하면 만봉근이, 이재만, 뭐 정호성 이런 이제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떤 영역 활동하고 주로 활동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또 그쪽에서 좀 땡겨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땡겨 와라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발상을 내 가지고 그쪽에 좀 예산을 좀 쓰면 안 되겠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과거 정권들도 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갔다가 자기 개인이 어떤 활동비를 썼다.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건 그렇게 돼 있고 아무튼 특수활동비는 정상적으로 예산 책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 법적으로는. 다만 이제 국정원에서 왜 거기로 왔냐 이것이 문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현재 국정원장들이 구속되고 저 국정원 이 특수활동비 하면서 이 사태가 나는 것이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이헌수 기조실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원 기조실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조실장이 뭐를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러니까 예산, 인사 이런 부분을 다루는 사람이 기조실장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기조실장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대통령의 튀길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했잖아요. 참 핵심 부분을 잡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은 현 정권이 이제 어디까지 공격할 것인가. 여기에 걸린 것이죠. 계속 끝까지 파고 또 이런 건수 저런 건수 건수에 건수를 물고 이거든 저거든 일단 뭐 티끌만한 것이라도 비범이 나오면 뭐 관례가 됐든 뭐가 됐든 잡자 하면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정도로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저 지난날에 과거 정부를 뒤지면 그보다 10배가 더 했을지라도 그건 저 흘러간 거고 또 저 뒤에 올 정부가 미래 정부가 현 정권을 또 그렇게 뒤진다면 그때 가서 난리가 날지라도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은 지금은 뭐 전부 뒤져서 다 끝을 내자면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일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해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렇다 해도 거기다 이제 핵심들만 조금 다치는 거지. 뭐 그게 뭐 전체로 어디로 번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정치는 계속 그렇게만 뒤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걱정할 건 없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불은 뭐 한동안 번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행색계나 했던 분들은 전부 몸을 움츠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이것도 다 탄핵의 여파예요. 이 불통이 결국은 국회로 튀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거 정부들이 국회의원들을 이제 잡는 방법이 있어요. 뒷조사 캐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면 꼼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다 표 찍을 때도 알아서 찍거든. 국회에서 손들 때도. 자,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 좀 흔쾌하게 움직일 정도 될 때까지 무엇이든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다 구속하고 그런 건 아니겠고 뒤에서 이제 위협을 느끼게 하기만 해도 다 움직이거든. 알아서 줄 서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당의 이제 유력 인사들한테도 찔끔찔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지금 최경환 등장했잖아요. 이러고 저고 그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 전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수활동비는 너나 없이 다 쓰고 있는데 어디나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든 특수기관이든 좀 뭐 일 좀 뛰다니는 기관은 다 쓰고 있다고. 근데 이것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건너가고 쪽 하면서 얽히면은 이거는 이제 구속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것은 같지만은 그 위에 붙여가지고 수당 개념으로 나왔잖아요. 특수활동비가 크게 빠져버리니까 전체 금액 줄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결국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청와대 안에는 월급 외에 이제 수당식으로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전부 쭉 골고루 얹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활동하니까 뭐 누구는 용도 이러니까 너 좀 써라. 용도 아니니까 쓰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특수활동비라는 건 국정원도 물론 그럴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일을 또 맡아서 할 때는 또 조금 더 책정될 수 있고 그러겠죠. 수당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 외에 이 특수활동비가 얹어져서 지급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쑥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월급이 줄어분택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특활비가 나눠지고 써지고 이것이 이제 불법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국정원 것이 청와대로 왔느냐? 이제 국정원에서 안 써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죠.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문고리 3인방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3인방들이 흔히 3인방, 4인방 하면 만봉근이, 이재만, 뭐 정호성 이런 이제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떤 영역 활동하고 주로 활동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또 그쪽에서 좀 땡겨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땡겨 와라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발상을 내 가지고 그쪽에 좀 예산을 좀 쓰면 안 되겠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과거 정권들도 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갔다가 자기 개인이 어떤 활동비를 썼다.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건 그렇게 돼 있고 아무튼 특수활동비는 정상적으로 예산 책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 법적으로는. 다만 이제 국정원에서 왜 거기로 왔냐 이것이 문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현재 국정원장들이 구속되고 저 국정원 이 특수활동비 하면서 이 사태가 나는 것이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이헌수 기조실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원 기조실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조실장이 뭐를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러니까 예산, 인사